네, 반갑습니다. 남다른이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주병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명지고 2024년 내신 시험의 어떤 경향과 특징 그리고 난이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명지고 내신을 준비할 때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하고 대비해야 하는지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시험 범위는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예측밖에 없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하기에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예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범위에서 출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그러한데 이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와 공통수학 2부터는 어느 정도 약간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2024년 명지고 시험의 구성을 좀 살펴보시면 객관식이 17문항 80점, 단답형이 4문항 20점으로 총 21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문항 수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통의 다른 학교들과 비슷한 구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서술형은 계속 없어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답형이 약간 늘어날 때도 있는데 1학년 시험에서 그런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답형 배점이 낮다는 게 매우 특징적인데 보통 단답형이 이제 객관식보다는 높아서 한 7, 8점 이렇게 될 때도 있는데 명지고는 단답형 배점도 낮아서 단답형이 객관식보다 먼저 풀거나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명지고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무지막지한 난이도에 있습니다. 등급 커트 자체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데요. 1등급이 대략 한 낮을 때는 80점대 초반이었고요. 높을 때는 89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2등급은 75점에서 80점 초반까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뀐 입시 제도에서 지금 이제 2025년 고1 학생들이 1등급을 노리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시험이었다면 대략 한 75점 정도, 5개 정도 틀리는 걸로 막아야만 1등급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냐라고 한다면 바로 그 부교재에 있습니다. 부교재로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 모음이 많을 때는 그 중간고사 한 번에 한 200문제 정도, 그 다음에 적을 때는 한 130문제 정도 주어졌는데요. 그게 이제 대부분 그 모의고사 기출문제들 중에 그 단원에 나왔던 것들인데 최근 한 3개년에서 5개년 사이였고요. 학년은 상관이 없고요. 예를 들면 경우의 수는 3학년에 출제됐던 것들도 나왔었고요.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제가 한번 이제 따로 분류를 해봤던 적이 있는데 여기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들이 보통 킬러 자리라고 부르는, 즉 모의고사에서 객관식 가장 마지막 문제인 21번과 주관식 가장 마지막 문제 30번, 그다음에 여기 연한 색들은 이제 준킬러라고 부르는 20번, 29번 자리에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요것만 어려운 건 아니고 이제 그 밖에 자리에서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일단은 2024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인데요. 기말고사를 봤을 때 총 21문제 중에 15문제가 부교재의 변형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서 킬러급이라고 부르는 자리에 있는 건 4개, 준킬러급 자리에 있는 거는 4개 해서 총 8문제가 이제 준킬러 킬러 문제가 나왔던 건데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처음 보는 문제였다면 그런 거를 이제 내신 시험에서 50분 주고 풀었다면 안타깝지만 사실 저도 50분 만에 다 맞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 못 푸는 문제가 덜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사실 모의고사 킬러 문제나 준킬러 문제들은 아무리 1학년 시험이라 할지라도 킬러급 문제들은 꽤나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들은 경우도 막 나눠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풀이 자체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부교재를 해서 소스가 있다는 이유로 한 8문제 정도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그거 외에도 이제 4점급 문제들을 몇 개를 더 넣기 때문에 모의고사 연계율이 적으면 50%, 그러니까 부교재죠. 그 다음에 높으면 한 70%까지 막 치솟게 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부교재에서 출제가 되니까 사실상 이제 부교재가 교과서가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걸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사진은 명지고 부교재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부교재 연계율이 높은 다른 학교의 내신을 대비할 때 3회독 정도 문제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부교재를 똑같은 걸 한 3번 정도 풀어가면서 여기다 위에다가 시간을 다 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교재를 푸는데 예를 들면 한 1분 30초 정도 걸렸다 혹은 1분 정도 걸렸다, 이제 이런 문제들은 3회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암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멈추는 거고, 뭐 맞추긴 맞췄는데 한 7, 8분쯤 걸렸다 이런 건 사실 시험 현장에서는 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걸러내든가 아니면 아예 풀이를 통째로 외워버려서 이제 3, 4분 내로 떨어뜨리든가 요렇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암기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사실 근데 암기도 잘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시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명지고 시험 성적 결과인데요. 2학기 건 아직은 이 시점까지는 공개는 안 되어 있는데 평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평균이 68.2점이니까 평균이 거의 70점에 육박하고 표준 편차도 13.8점으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제가 이 근방에서 명지고 시험을 좀 오래 대비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바뀐 게 올해 갑자기 그랬고요. 작년까지는 그냥 일반적 어떤 평균적 시험이었고 레벨 밸런스도 굉장히 좋았고, 사실 저는 굉장히 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내신 시험의 표본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갑자기 시험 스타일이 완전히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평균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평균이 그리 낮지 않고 표준 편차도 사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지고 1학년 학생들이 2024년 기준 1학년 학생들이 꽤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들어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만 근데 이 점은 좀 주의해서 읽어야 하는 거는 성취율이 좀 양극화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약간 평균적 수준에서 나오는 학교들은 A 등급이 한 30%, 35% 정도 되는데 이제 지금 A 등급은 20%, 그다음에 B는 요 정도 나오고요. C, D, E가 좀 많죠. 그러니까 사실 시험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느 레벨까지는 다 잘하는 친구들 어느 정도 분포하고 중간까지는 노력해서 어느 정도 맞는데 그 밑에까지는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지고의 2024년 시험을 종합적으로 좀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좀 안타깝지만 암기 과목과 다를 바 없는 수학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교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거를 시간 내에 풀어간다라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롭고요. 그 현장에서 처음 보는 문제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해서 풀어서 머릿속에 완전히 넣은 상태로 시험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암기 과목이라고 해서, 즉 암기력이 중요하다고 해서 암기력 테스트는 아닌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부교재로 제시되는 그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은 사실 시간을 주고도 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부교재 손풀이 해설은 물론이거니와 주요 문제들은 이 채널에도 이제 따로따로 영상을 업로드를 해놨는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학생들은 좀 버거워하거든요. 해설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따로 클리닉 시간에 또 질문을 해야 하는데, 이게 그냥 풀어서도 어려운 문제를 한번 해설을 들어서 어느 정도 어떻게 이해가 겉모습은 됐다 할지라도 시험에서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 버리거나 이렇게 돼 버리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었다가 아니라 문제가 가지는 로직과 개념을 전부 다 이해를 해야만, 그런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해서 외워야만 바뀐 문제도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바꿨을 때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가 있고 상황도 약간 변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명지고의 부교재 변형은 약간 상황을 변하게 만들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가 보통의 기본기를 쌓아서 부교재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수능을 대비할 때에는 이제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쌓은 후에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 아이디어들을 흡수한다, 저는 이렇게 좀 묘사를 하곤 하는데 당연히 모의고사 기반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즉 누구나 암기를 열심히 하면 뭐 고득점이 될 수 있어, 이런 시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시험 구성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객관식이 총 17문제고 이제 단답형이 4문제거든요. 그리고 배점 차이가 나질 않으니까 단답형은 모두에게는 틀린다 할지라도 이 객관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객관식은 오지선다니까 이게 아무리 몰라도 20%는 맞추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찍어서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어려운 문제가 저기 위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최상위권도 틀려요. 한 두 문제 정도는 틀린다고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들은 뭐 한 1등급 아이들이 소화한다라고 치면 요 라인까지 해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면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 보니까 여기 있는 건 다 같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등급도 틀리고 뭐 5등급도 틀리고 6등급도 틀리는 상황이 오는 거니까 이 안에서 혹은 이 안에 있는 아이들이 어떠한 어려운 문제들을 몇 개 찍어서 맞춰버리면, 그래서 찍어서 한 2개 정도 맞추면 한 거의 10점 정도 오르는 거고, 10점이면은 사실 수학에서는 등급이 하나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찍어서 고득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막바지에 좀 덕을 쌓아라, 뭐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좀 비극적 현상도 발생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2025년에도 그럴 거냐라는 건 알 수가 없습니다. 2023년까지 원래 이러지 않았던 시험이고, 그 굉장히 평균적 난이도를 자랑하던, 그리고 굉장히 상식적이고 레벨 밸런스가 좋았던 시험이었는데, 이제 2024년에 갑자기 엄청난 변화가 왔던 거고, 그럼 2025년에도 이렇게 지속될 거냐? 그건 알 수가 없고요. 게다가 그 바뀐 교육 과정에서는 그래도 서술형을 엄청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가 들어온다라고 하고, 거기에 배점이 좀 더 추가가 된다고 하면 아마 이런 현상은 좀 적어질 수도 있다. 어쨌든 저는 2024년을 요약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1번과도 같은 맥락인 건데, 뭐가 어찌됐든 기본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시험이 어렵고, 그럼 사실 어려우면 어떠한 특정한 레벨에 있는 학생에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부 모두에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쟤도 어렵고 쟤도 어렵고 쟤도 어렵고 쟤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평가니까 여기에서 너무 이제 뭐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 너무 뭐 좌절스러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면 쟤도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내가 쉬웠다면 쟤들도 쉬웠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험이 어렵다라는 그 말 자체는 어떠한 그 분석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시험은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1번에서 말씀드렸던 건 킬러나 준킬러는 사실은 누구나 풀 수 있거나 누구나 이제 덤벼볼 수 있는 문제,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풀기 위한 기본기 훈련 같은 거를 계속 해야 되고, 결국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제라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건 어디 뚝 떨어진 그런 발상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을 쭉 연결해 놓은 거기 때문에 누가 그걸 빨리 정확하게 도출해낼 수 있는가, 이런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좀 쌓는데, 실력을 올리는데 어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다만 아쉽지만 시험 레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 수학에 자신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실력을 닦을 시간과 노력을 좀 많이 기울여야 되는 학교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공부했다면 그 정도만큼의 어떤 성적 향상이 있을 거야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가 그보다 위에서 아마 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